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펜트하우스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완벽한 통제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의 지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세계에는 오차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계획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넥서스 그룹의 다음 분기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던 그의 귀에 이질적인 소음이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여겼다. 이 완벽한 고요의 성체에 외부의 침입을 알리는 초인종 소리라니. 그러나 소리는 끈질기게 반복되었고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의 개인 비서조차 약속 없이는 절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인터컴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의 키에는 닿지 않는 카메라의 사각지대였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어설픈 장난이거나 혹은 자신을 흔들려는 경쟁사의 유치한 수작일 것이라 판단하며 보안팀에 연락하려 했다. 그 순간 문 아래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계세요, 강지훈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어렸지만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사적인 공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는 결국 마지못해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묵직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문 앞에는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대략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내 쌍에 검고 깊은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다운 순진함 대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한 이성적인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씨. 저희는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지훈의 완벽한 세계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 앞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마비되는 법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나는 아이가 없다. 아베쇼다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아이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 재빨리 말을 이었다. 아니요,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윤아 씨입니다. 9년 전 뉴욕에서 당신과 만났었죠. 당신의 왼쪽 어깨에는 그때 생긴 작은 흉터가 있을 겁니다.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서윤아. 기억 저편으로 희미하게 사라졌던 이름이었다. 총명하고 열정적이었던 젊은 과학자. 짧았지만 강렬했던 만남.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한 깔끔하게 정리된 관계였다. 어깨의 흉터는 그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누가 시켰지? 돈을 노린 수작인가? 원하는 게 뭐지? 그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모든 일에는 목적과 대가가 따랐다. 순수한 우연이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다. 아이는 그의 의심을 꿰뚫어 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빠가 필요할 뿐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복도 바람이 찹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아이가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5분만 더 주시면 중앙 통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에 가까웠지만 지훈에게는 충분한 위협으로 들렸다. 결국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들어와라. 아이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공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현관에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는 경이로운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감탄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내 아이는 각각 다른 개성을 드러냈다. 처음 말을 걸었던 아이, 한결은 리더처럼 보였다. 그는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상황을 통제했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아이, 둘이는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에 흥미를 보이며 눈을 반짝였다. 유일한 여자아이인 세나는 지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으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가장 체격이 좋은 아이 내리는 말없이 형제들의 주위를 맴돌며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지훈은 아이들을 거실 중앙에 세워두고는 거리를 둔 채 소파에 앉았다. 자, 이제 설명해봐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서윤아는 어디에 있지? 그의 질문에 한결이 대답했다. 어머니는 사라지셨습니다. 저희에게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켜준다고 누구로부터? 지훈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권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직감은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엄마의 연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엄마를 쫓았고 이제는 저희를 쫓고 있어요. 지훈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너무나 진지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일까? 그렇다면 서윤아는 왜 9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숨겨왔을까?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야 했다. 너희 말을 증명할 수 있나? 한결은 기다렸다는 듯 작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어머니가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아이의 태도는 마치 숙련된 변호사 같았다. 지훈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종이 몇 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마실 것이라도 내줘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이 작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친절도 베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조용히 돈을 주고 아이들을 멀리 보내버릴 수도 있었다. 혹은 그의 법무팀을 동원해 이 모든 것을 사기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강지훈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그를 붙들었다. 아이들의 눈빛.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훈련받은 특수요원들 같았다. 일단 너희는 오늘 밤 여기서 머물러라.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겠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소란도 피우지 마라. 내 규칙을 어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안도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이 머물 방과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수화기를 든 그의 손에는 미세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고요한 성체가 아니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완벽한 세계를 뒤흔드는 파동처럼 느껴졌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가족은 거추장스러운 족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 사이에 4명의 아이가 생겼다. 스스로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였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아와 아이들이 처했다는 위험이 마음에 걸렸다. 만약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약점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특히 자신을 꿰뚫어 보던 세나의 눈빛과 자신을 지키려는 듯 경계하던 내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저려왔다. 이것은 분명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의 인생이라는 완벽한 체스판 위에 누군가 예측 불가능한 4개의 말을 올려놓은 것이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일단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할 것.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자식이 맞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후를 파헤치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든 혹은 자신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든 상관없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 침입자가 작고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해가 차에 뜨기도 전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팀이 그의 집에 도착했다. 지훈은 어젯밤 잠들지 못한 흔적을 완벽하게 감춘 채 서늘한 표정으로 아이들과 전문가들을 마주했다. 아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정기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러 유어 온 것처럼 차분하게 구강 상피세포 채취에 응했다.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명성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통상 며칠이 걸리는 검사 결과를 단 몇 시간 만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어제 보던 서류를 다시 펼쳤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검사 결과가 담길 이메일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마침내 그의 개인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다는 짧은 보고였다. 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노트북을 열자 긴급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메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한 줄이었다.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결론. 분석 결과 검체 제출자 강지훈과 강한결 강두리 강세나 강내리 사이의 부자관계 성립 확률은 999.99999%입니다. 그 숫자는 차갑고 절대적인 진실이 되어 그의 망막에 박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닫았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의심과 부정은 힘을 잃었다. 그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갑자기 끼어든 4명의 아이들. 그들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의 피를 물려받은 그의 자식들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구축된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이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재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결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결과는 나왔나요? 지훈은 아이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너희는 내 아이들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부터 강지훈의 질서정연한 세계는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당분간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의 위협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까지는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정은 곧 끝없는 혼돈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아침 식사 시간부터 충돌이 빚어졌다. 지훈의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유기농 샐러드와 닭가슴살, 그리고 블랙커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아이들은 초콜릿 시리얼과 팬케이크를 원했다. 가사도우미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지훈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식탁에 처음으로 알록달록한 시리얼 박스가 올라왔고 그는 그것을 마치 독극물처럼 쳐다보았다. 아이들의 특이한 재능은 생활 곳곳에서 미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술 신동인 둘이는 지훈의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지훈이 회사로 출근한 사이 둘이는 심심풀이로 시스템의 보안을 우회하고는 인공지능 비서의 목소리를 만화 캐릭터 목소리로 바꿔놓았다. 저녁에 돌아온 지훈이 조명 꺼줘 라고 말했을 때 쩌렁쩌렁한 로봇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유일한 딸인 세나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비상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표정과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훈에게 세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빠 화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죠. 눈썹이 계속 떨리고 있어요. 지훈은 어린아이에게 속마음을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얼굴을 굳혔다. 막내 내리는 조용했지만 그 작은 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공간을 탐색하며 자신의 신체 능력을 시험했다. 값비싼 현대 미술 조각품을 클라이밍 구조물처럼 기어오르거나 거실을 가로질러 물구나무서기로 걷는 등 아슬아슬한 고개를 선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집이 서커스 훈련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첫째 한결은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려 애썼다. 그는 동생들의 리더 역할을 하며 그들의 돌발 행동을 중재하고 통제하려 했다. 한결은 지훈에게 다가와 동생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들이 이곳의 규칙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성적으로 설명했다. 그 모습은 어린아이라기보다는 노련한 협상가에 가까웠다. 지훈은 자신과 꼭 닮은 그 논리 정연함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지훈은 아이들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아이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와 심리 상담사 경호원들을 알아보게 했다.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생활 계획표를 짜고 그들의 재능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방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순순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훈이 제공하는 최고급 장난감이나 정형화된 교육 프로그램에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지훈의 서재에 있는 어려운 전문 서적들을 꺼내 읽거나 그의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그들의 지적 호기심은 이미 어른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모여 심각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커다란 종이에 복잡한 도표와 수식을 그려가며 토론하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한결이 그것을 설명했다. 엄마가 남긴 연구 자료의 일부예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해독하는 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위험한 기술이에요. 지우는 아이들이 그려놓은 것을 들여다보았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물질에 관한 수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기술이 악용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기로 전용될 수 있음을 그는 단번에 간파했다. 아이들의 말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서윤아는 정말로 위험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짜증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단순한 영재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아이들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며 잠든 얼굴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에서 아이들이 해독하려던 서윤아의 연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양육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협하는 미지의 적을 찾아내 파멸시켜야 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심장이 아주 조금씩 다른 종류의 뜨거움으로 데워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혼란스러운 적응 기간이 지나고 강지훈은 마침내 아이들과 정식으로 마주 앉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아이들을 불렀다.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는 CEO의 자리에 앉았고 4명의 아이들은 방문 개경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분위기는 이사회의 긴급 회의처럼 무겁고 진지했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아이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서윤아는 어디에 있고 너희를 쫓는다는 자들은 누구지? 그리고 프로메테스라는 건 대체 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아이들의 대변인인 한결이 앞으로 나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논리 전견했다. 어머니는 저희가 아는 한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갇혀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를 쫓는 자들은 어머니의 연구를 노리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저희는 그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한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윤아는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극소량의 자원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견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기술의 위험성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 기술이 잘못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하셨고 어떤 기업이나 국가에도 소속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그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유와 거액의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나 서윤아가 모든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의 태도는 점차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미행이 붙고 연구실에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이어졌다. 어머니는 위험을 직감하시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결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서윤아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평범한 교육 대신 각자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생존 기술, 암호 해독 정보 분석, 자기방어 기술 등 아이들은 세상과 격리된 안전 가옥에서
자신들을 지킬 방법을 배우며 자라났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강지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아빠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결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라고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아빠를 찾아가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의 안전가옥이 마침내 발각되었다. 정체불명의 검은 차량들이 그들의 집을 포위했다. 서윤아는 아이들을 비밀 통로로 피신시키며 자신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담긴 작은 드라이브 하나를 한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돼. 엄마가 시간을 버는 동안 너희는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서울로 가서 강지훈을 찾아. 그것이 아이들이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한결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논리적인 설명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특히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과거 업계에서 떠돌던 막연한 소문, 꿈의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지훈의 침묵이 길어지자 이번에는 둘이가 나섰다. 그는 품속에서 작고 특이하게 생긴 USB 드라이브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여러 겹의 합금으로 보호된 정교한 기계 장치처럼 보였다. 이게 엄마가 남기신 연구 데이터의 원본이에요. 7중, 양자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어서 저도 아직 3단계밖에 해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지훈의 시선이 드라이브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감히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혼란스럽고 방어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냉혹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더 이상 마지못해 아이들을 떠맡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였다. 그의 사고는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알겠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인터폰으로 자신의 경호팀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나의 허가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해라.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 경호팀장이 놀라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지훈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고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그는 비서에게 연락해 지난 몇 년간 서윤아의 행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금융기록 통신 내역 학회 활동, 주변 인물 등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그의 거대한 정보망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둘이를 바라보았다. 너에게 내 슈퍼컴퓨터의 사용 권한을 주겠다.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할 테니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만 집중해라. 적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다음 수를 둘 수 있다. 둘이의 눈이 반짝였다. 자신의 해킹 실력을 장난이 아닌 진짜 임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지시를 마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보호 아래 있다.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의 말에서 진정한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우는 홀로 서재에 남았다. 그는 두리가 넘겨준 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윤아의 실종,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그림자의 정체.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자신의 사업 넥서스 그룹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꿈의 에너지 기술은 넥서스 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때 거실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세나가 조용히 서재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빠, 잠이 안 와요.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아니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세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올려다보았다. 그거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죠.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세나는 그의 굳은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걱정하고 있군요. 저희 때문에요. 괜찮아요. 저희는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빠도 함께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지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생소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자신 외의 다른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과 책임감이었다. 세나가 방으로 돌아간 후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나처럼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그것은 정복해야 할 왕국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처럼 보였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어 반드시 무릎 꿇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지훈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넥서스 그룹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 강지훈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의 주인 백승철. 그는 강지훈의 가장 유능한 오른팔이자 동시에 그의 자리를 가장 탐내는 야심가였다. 백승철은 강지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이었다. 그는 숫자에 민감했고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능했다. 최근 며칠간 강지훈의 업무 패턴은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평소와 달랐다. 갑작스러운 보안 강화 지시, 사적인 정보 수집팀의 가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 스며든 이전과는 다른 종류 위주의 날카로움. 백승철은 이것이 단순한 경영상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회사 내부는 물론 강지훈의 사생활 주변까지 뻗어 있었다. 마침내 그의 신복 중 한 명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다. 며칠 전 밤 정체불명의 아이들 내시 회장님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라니, 사생활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던 강지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백승철은 처음에는 경쟁사의 공작이거나 강지훈을 흔들기 위한 유치한 함정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강지훈이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팀을 비밀리에 자택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서윤아라는 과학자와 강지훈 사이에 짧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업계에 떠돌던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소문까지, 서윤아의 아이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백승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 아니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약점이 드디어 생긴 것이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신이 자신에게 내린 기회였다. 그의 첫 번째 수는 탐색전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반응을 떠보고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넥서스 그룹이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에 대한 투자 리스크 검토였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강지훈 그 자체였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교묘하게 강지훈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최근 결정들은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다른 현안에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백승철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사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말은 강지훈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즉시 백승철의 의도를 간파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성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백 부회장, 나의 결정에 의문이 있다면 데이터로 증명하시오.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닐 텐데. 그의 서늘한 카리스마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백승철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하지만 강지훈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승철이 무언가를 눈치챘고 자신의 약점을 시험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면서 경호팀장에게 백승철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를 지시했다.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슈퍼컴퓨터 앞에 앉은 둘이는 눈을 빛내며 가상 공간의 침입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방화벽을 잠시 해제한 틈을 타 정체불명의 해커가 시스템에 침투를 시도한 것이다. 둘이의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형 들어왔어. 놈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정보를 빼내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이야. 둘이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외쳤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펜트하우스의 모든 외부 통신망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다. 가상 공간에서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현실 세계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 통유리창 밖에서 말벌 크기의 아주 작은 드론 하나가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과 광학 위장 기술이 적용된 이 드론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다. 그것은 창문에 조용히 달라붙어 내부의 소리와 영상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바로 막내 내리의 비상한 동체 시력이었다. 소파 위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던 내리는 창문 한 구석에서 아주 미세하게 빛이 왜곡되는 현상을 포착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인지할 수 없는 차이였다. 저기 벌레가 이상해. 내리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그 말을 들은 세나가 즉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드론의 존재를 확인했다. 벌레가 아니야. 렌즈가 달려있어. 그 순간 해킹 공격을 막아낸 둘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더니 펜트하우스의 모든 유리에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흘려보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붙어있던 드론은 그대로 기능을 멈추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떨어진 드론을 조심스럽게 회수했다.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한 군사 등급의 정찰 장비였다. 적들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결은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전이에 불타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이사회의 공격과 펜트하우스에 대한 물리적 침투 시도. 이것은
동일한 적이 저지른 잘자아인 연계 공격이었다. 자신을 회사에서 흔들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아이들의 정보를 캐내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백승철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낮에 있었던 드론의 잔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나? 백승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능숙하게 감정을 감추고 대답했다.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만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그의 가면을 믿지 않았다. 내 집 주변에서 발견됐네. 군용으로도 구하기 힘든 최첨단 정찰 드론이지. 누군가 내 사생활을 아주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하는 모양이야. 그는 백승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백 부회장 자네는 넥서스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고 있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짐작 가는 곳이라도 있나? 질문은 백승철에게 답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를 용의선상에 올려놓는 강력한 경고였다. 백승철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보안 라인을 점검하고 배후를 찾아내겠습니다. 감히 누가 회장님을...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 반드시 찾아내게. 내 손에 잡히기 전에. 백승철이 물러간 후 강지훈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적의 첫 번째 공격은 막아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적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서 조용히 자라난 독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차갑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적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낸 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강지훈 혼자만의 완벽한 통제에 의한 질서가 아니었다. 5명의 두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연합체의 질서였다. 그는 아이들을 더 이상 보호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함께 치러나갈 동맹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임시작전본부, 즉 워룸으로 개조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마트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강지훈은 이 작은 팀의 총사령관 역할을 맡았다. 그의 임무는 자원을 공급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담당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이들은 그의 앞에 서서 마치 정식으로 임무를 부여받는 요원들처럼 그의 말을 경청했다. 한결 너는 정보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라. 너는 이 팀의 참모장이다. 한결은 조금도 긴장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다음으로 두리를 바라보았다. 두리, 너의 임무는 기술 지원과 사이버 보안이다. 어머니가 남긴 드라이브의 암호 해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적의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해라. 우리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야 한다. 두리는 신이 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세나, 너는 심리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맡는다. 적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해라. 또한 우리가 수집한 정보 속에서 인간적인 허점을 찾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리, 너는 물리적 보안 및 위협 분석 담당이다.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의 물리적 위협을 감지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세나와 네리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5명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강력한 팀이 결성된 순간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임무는 서윤아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둘이는 곧바로 어머니의 USB 드라이브에 다시 매달렸다. 그는 강지훈이 제공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겹겹이 쌓인 양자 암호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수십억 개의 암호키 조합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둘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코드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패턴을 읽어냈고 서윤아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았을지 모를 백도어를 찾기 위해 논리회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그 사이 한결은 강지훈의 정보팀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서윤아의 과거 논문, 이메일 기록 통화 내역, 심지어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그는 의미 없어 보이는 데이터의 조각들 속에서 일정한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화이트보드 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그의 분석을 통해 그림자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특정 첨단 기술 기업들과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능한 과학자들을 포섭하거나 위협하고 있었다. 세나는 한결이 정리한 자료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인물들의 관계도와 그들의 심리 상태에 집중했다. 백승철 부회장은 극도로 신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죠. 그가 직접 드론을 보냈을 리가 없어요. 해서요. 반드시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쳤을 거예요.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요. 그녀의 통찰력은 수사관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내리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자신의 놀이터처럼 활용했다. 그는 기존의 동작 감지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했고 심지어는 건물 환기구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 초소형 드론을 막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방어막을 설계했다. 그의 손을 거치자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그야말로 철옹성이 되어갔다. 마침내 작전 시작 나흘째 되던 날 새벽 2시에게서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찾았어요. 그의 외침에 잠들어 있던 모두가 서재로 달려왔다. 둘이는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 본체가 아닌 드라이브의 가장 깊숙한 펌웨어 영역에 숨겨진 작은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윤아가 마치 일기처럼 남긴 암호화된 좌표와 날짜의 연속이었다. 이건 엄마가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장소들의 기록이에요. 대부분은 학회나 연구소지만 마지막 기록은 달라요. 둘이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 밤에 기록된 마지막 좌표. 그것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화학 공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결은 즉시 위성지도와 건축 도면을 화면에 띄웠다. 그곳은 10년 전 폐쇄된 이후로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엄마가 왜 이런 곳에 가셨을까? 세나가 의문을 제기했다. 너무 노골적이에요. 마치 우리를 유인하는 것 같아요. 세나의 직감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강지훈 역시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적들이 서윤아의 흔적을 일부러 흘려 자신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서윤아를 찾을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버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내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회수했던 소형 정찰 드론을 완전히 분해하여 부품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드론 이상한 부품이 하나 있어요. 그는 핀셋으로 쌀할 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집어 보였다. 표준 규격 부품이 아니에요. 누군가 특수 제작해서 개조한 것 같아요. 칩 표면에 아주 작은 시리얼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칩으로 쏠렸다.
강지훈은 즉시 그 번호를 자신의 보안팀에 보내 출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 칩은 전 세계에서 단 3곳에만 납품된 군용 특수 부품이었고, 그중 한 곳이 바로 넥서스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넥서스 디펜스였다. 그리고 그 부품의 최종 불출을 승인한 담당자가 백승철의 최측근 중 한 명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백승철이 그림자의 핵심 인물이거나 적어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는 강지훈을 회사에서 흔드는 동시에 드론을 이용해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낸 버려진 공장은 그가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재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동시에 위험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강지훈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2개의 단서를 나란히 적었다. 버려진 공장 함정 가능성, 그리고 백승철. 그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의 다음 수를 결정해야 한다. 적의 함정일지 모르는 곳으로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적부터 처리할 것인가? 한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아빠는 백승철을 상대해 주세요. 그의 시선을 아빠에게 고정시키는 동안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공장을 조사할 거예요. 그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치밀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자신의 계획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능력을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연합군이 되어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부자 후지의 연대는 공동의 적 앞에서 마침내 하나의 강철 같은 팀워크로 거듭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타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과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히 칼을 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오늘은 방역의 첫 수를 두는 날이었다. 작전은 2개의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강지훈 자신이 백승철의 목을 겨누는 양동작전을 펼치는 동안 아이들은 펜트하우스의 워룸에서 버려진 화학공장에 대한 원격 침투 작전을 개시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단순한 천재를 넘어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의 경지에 올라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출근하자마자 법무팀과 감사팀의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금부터 넥서스 그룹의 모든 자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자금 흐름 연구 개발비, 집행 내역, 외부 용역 계약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도록. 특히 넥서스 디펜스는 최우선 순위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어떤 이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즉시 백승철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최측근이 관리하는 넥서스 디펜스를 콕 집어 지목한 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백승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강지훈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드론의 실수를 알아챈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것일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강지훈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드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강지훈의 의도는 정확히 그것이었다. 백승철의 손발을 묶고 그의 시선을 회사 내부 문제에 집중시키는 것. 그가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다. 지훈은 백승철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한 채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아이들의 작전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워룸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둘이는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버려진 공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했다.
한결은 그 이미지를 건축 도면과 비교하며 침투 경로와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분석했다. 공장은 지상 구조물과 지하 벙커로 나뉘어 있어. 지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구조야. 만약 엄마의 흔적이 있다면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두리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공장이 폐쇄되기 전 사용되었던 낡은 보안 시스템의 잔존 데이터를 찾아냈다. 10년도 더 된 구식 시스템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하 벙커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희미한 단서가 남아 있었다. 찾았어. 비상용 백업 라인이야. 물리적으로는 끊겼지만 무선 신호의 흔적이 남아 있어. 아주 미약하지만 증폭시키면 접속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지훈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후회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서윤아의 천재성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녀의 꿈을 그는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의 치기 어린 생각이라 여겼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건설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 9년 전 뉴욕에서의 마지막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냉소적인 말로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이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지. 그의 그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는 그녀의 눈에 스쳤던 실망의 빛을 애써 외면했었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화면 속 서윤아의 연구 노트는 단순한 과학적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이자 외면했던 미래였다. 그 노트 안에는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가능성과 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성공을 손에 쥐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뜨거운 결의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윤아의 꿈과 유산을 지키고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되찾고 그녀의 위대한 연구를 세상에 제대로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백승철을 비롯한 그림자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때 워룸으로부터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한결의 목소리였다. 아빠, 지하 연구실의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에요. 자체적인 에너지원으로 가동되는 거의 완벽한 자급자족형 연구 단지입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후회는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고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를 명확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작전 변경, 지금부터 수비는 끝났다. 전면 공격에 들어간다. 강지훈의 선전포고는 즉시 넥서스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의 지시 아래 시작된 특별 감사는 단순한 회계 감사를 넘어 백승철의 숨통을 조이는 철의 올감이었다. 강지훈의 정예 감사팀은 백승철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자금줄과 인맥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유령 회사와의 불법적인 내부 거래, 연구개발비, 횡령 측근들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백승철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감사를 방해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대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백승철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방어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단계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백승철의 돈과 사람이 묶이자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백승철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 전에 그가 가진 최고의 카드, 즉 프로메테스와 서윤아를 이용해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이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를 함정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백승철은 치밀하고 교활한 덫을 설계했다. 그는 서윤아가 현재 그 버려진 화학공장, 지하 벙커에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만들었다.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 감금된 구역의 약도, 심지어는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보는 마치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빼낸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위장되었다. 그는 이 거짓 정보를 강지훈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과거 서윤아와 함께 일했던 제3의 연구원을 통해 흘렸다. 그 연구원은 백승철에게 매수된 지 오래였지만 강지훈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백승철은 확신했다. 아이들을 찾은 강지훈이라면 그들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며칠 후 백승철이 설계한 완벽한 미끼가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워룸에 도착했다. 서윤아가 살아있으며 특정 장소에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 그것은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정보였다. 강지훈은 정보를 전해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난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후회와 죄책감이 폭발적인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당장이라도 직접 경호팀을 이끌고 그 공장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준비해. 당장 출발한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막 움직이려던 순간 한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아빠. 이건 함정이에요. 한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정보다. 너무 완벽해요. 한결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우리가 백승철 부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결정적인 정보가 나타났어요. 마치 우리가 행동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그는 정보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분석하며 논리적인 허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의 옆에 선 세나가 말을 이었다. 이 정보는 아빠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엄마를 구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적은 지금 매우 조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려는 거죠. 그녀의 심리 분석은 백승철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둘이가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정보가 담겨온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봤어요. 발신지는 여러 번 우회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조작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지나온 경로 중에 아주 미세하게 넥서스 디펜스의 서버를 거친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건 그들이 일부러 흘린 정보라는 증거예요. 아이들의 빈틈없는 분석 앞에 강지훈의 뜨거웠던 머리가 빠르게 식어갔다. 그는 자신이 하마터면 감정에 휘둘려 적의 가장 뻔한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이건 함정이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적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적은 우리가 이 정보를 믿고 정면으로 돌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지. 다만
우리가 아닌 우리의 유령을 보내는 거다. 새로운 작전이 즉시 수립되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대담한 역공을 계획했다. 작전의 이름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강지훈은 백승철이 예상한 그대로 행동하는 척했다. 그는 자신의 최전개 경호팀을 소집하여 마치 공장을 급습할 것처럼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백승철의 정보망에 즉시 포착되었다. 백승철은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로 강지훈의 차량 행렬이 공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눈속임이었다. 강지훈의 팀은 공장으로 향하는 길목의 한 지점에서 기동을 멈추고 대기했다. 진짜 작전은 펜트하우스의 워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둘이는 자신의 모든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디지털 유령을 만들어냈다. 그는 공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마치 강지훈의 팀이 실제로 건물에 침투하는 것처럼 가짜 데이터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백승철의 감시 화면에는 경호원들이 건물의 방어선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열감지 센서에는 가짜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보안 카메라에는 교묘하게 합성된 침투 영상이 재생되었다. 백승철과 그의 용병들은 자신들의 함정 속으로 먹잇감이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지하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결정적인 킬존에서 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적의 시선이 가짜 침투조에게 쏠린 그 순간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둘이는 적의 감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지난번에 확보했던 백업 라인을 통해 지하 연구소의 메인 서버에 다시 접속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윤아가 남긴 프로메테스의 모든 원본 데이터와 그 연구소를 누가 건설하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운로드하는 것이었다. 워룸의 대형 스크린에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30%, 60% 등을.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보았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손에 땀을 쥐었다. 한편 공장의 지하 벙커에서 매복하고 있던 백승철은 부하들에게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와라. 다운로드 진행률이 90%를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적의 시스템 관리자가 마침내 데이터 유출을 감지한 것이다. 들켰어, 놈들이 방화벽을 올리고 있어. 30초 안에 연결이 끊길 거야. 둘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백승철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침입자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춘 것이다.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원 서버실로 데이터 유출을 막아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지하 벙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운로드 막대가 마침내 100%에 도달하는 순간 둘이는 미련 없이 연결을 끊고 모든 접속 흔적을 삭제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은 적의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지훈은 이제 적의 가장 중요한 패를 손에 쥐었고 백승철은 자신의 함정이 역으로 이용당했다는 굴욕감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의 특별 감사는 그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있었다. 백승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성적인 수싸움에서 이미 패배한 그는 가장 비열하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강지훈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바로 강지훈의 도덕성을 공격하여 그의 리더십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독침, 강지훈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백승철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회장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그룹의 경영 불확실성 증대였다. 넥서스 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강지훈의 철권 통치에 가까운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경영 능력만큼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사생활 문제라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넥서스 타워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회의장 상석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서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백승철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할 참이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듯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넥서스 그룹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승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몇몇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강지훈이 최근 벌이고 있는 무리한 특별 감사가 사실은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준비해온 폭탄을 터뜨렸다. 강지훈 회장께서는 현재 저희 모두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4명의 아이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백승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펜트하우스 주변에서 몰래 촬영된 아이들의 사진과 그들이 강지훈의 혼외자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꾸며진 보고서가 나타났다. 이 아이들은 얼마 전 갑자기 회장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은 이사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정체불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들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회장님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의 비이성적인 경영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철의 공격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는 강지훈을 사생활이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로 몰아세웠다. 보수적인 재계의 생리상 혼외자 스캔들은 리더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몇몇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티한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해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백승철의 열변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백 부회장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소. 그의 예상 밖의 대답에 이사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나에게 4명의 아이들이 생긴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의 최근 결정들이 비이성적으로 보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실의 전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강지훈은 연단으로 걸어나가 백승철이 띄워놓은 화면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아이들이 목숨 걸고 빼내온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였다.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가 화면을 가득 채우자 기술 분야 출신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이것은 우리 넥서스 그룹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프로메테우스요. 그는 프로젝트의 개요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간결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스캔들에서 그룹의 미래 비전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었다. 그리고 백 부회장이 말한 나의 아이들은 바로 이 위대한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 서윤아 박사의 자식들이자 나의 자식들이요.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어. 이 기술을 탐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 강지훈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가 백승철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의 중심에 바로 우리 넥서스 그룹의 부회장 백승철 당신이 있었어. 그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백승철이 넥서스 디펜스의 자금을 유용하여 버려진 화학 공장에 비밀 연구소를 건설한 증거, 서윤아 박사를 납치하도록 지시한 통신 기록, 그리고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군용 드론을 사용한 모든 물증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었다. 그룹의 핵심 자산을 훔치고 회장의 가족을 위협한 반역자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었다. 백승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외면하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프로메테스의 데이터와 함께 다운로드된 비밀 연구소의 운영 일지였다. 거기에는 백승철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이인자가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내가 벌인 특별감사는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었어. 내부에 자라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술이었지.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을 보호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의무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 그룹의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회장으로서의 책무였어.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백승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초라한 비명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으로 공격받았던 순간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 적을 완벽하게 격파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고 동시에 자신의 제국도 지켜냈다. 이사회는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냈고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이사회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강지훈에게 잠시의 안도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백승철이라는 뱀의 머리는 잘렸지만 그의 독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직전 백승철은 감시망을 뚫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손에 쥔 펜은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서윤아였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워룸으로 암호화된 통신 하나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백승철이었다. 강지훈이 통신을 연결하자 모니터에 초췌하지만 여전히 도끼설인 백승철의 얼굴이 나타났다. 강지훈,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옆으로 비켜섰고 그의 뒤로 의자에 묶인 채 지친 모습의 서윤아가 화면에 나타났다. 강지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가 자신의 숙적 손에 인질로 잡혀 있었다. 윤아야, 그가 저도 모르게 외쳤다. 서윤아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승철이 다시 화면 앞으로 나서며 비열하게 웃었다.
보고 싶었나 네가 가진 프로메테스 데이터 원본과 이 여자를 교환하지. 내일 밤 12시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나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꼼수를 부리면 이 여자는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 통신은 일방적으로 끊겼다. 워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화면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굳어 있었다. 강지훈의 두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백승철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서윤아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적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다. 아빠 혼자서는 안 돼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백승철은 데이터와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모두 손에 넣으려 할 거예요. 한결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분석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세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백승철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해요. 아빠가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나타날 거고요. 그들의 분석을 듣고 있던 강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은 이미 하나의 팀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어린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어머니를 구하고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알겠다. 그럼 마지막 작전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의 마지막 작전, 오르푸스가 시작되었다.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를 구출하고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다. 한결은 작전의 총괄 지휘관이 되어 폐창고의 위성 사진과 내부 도면을 분석하며 최적의 침투 및 퇴각로를 설계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그려졌다, 지워졌다. 둘이는 넥서스 그룹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했다. 그는 인천항 일대의 모든 CCTV와 교통관제 시스템을 해킹하여 적의 배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그는 초소형 정찰 드론 여러 대를 준비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통신을 마비시키고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EMP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까지 만들었다. 세나는 백승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그의 예상 행동 패턴을 예측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강지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방패 삼아 아빠를 도발하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녀의 통찰력은 작전의 핵심을 꿰뚫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는 더 이상 형제들을 지키는 조용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한결은 창고의 복잡한 환기구와 배관 구조를 가리켰다. 이 경로는 너무 좁아서 어른들은 통과할 수 없어. 하지만 내리라면 가능해. 내리의 임무는 적의 배후로 침투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혼란을 만드는 거야. 전투가 아니라 교란이 내 역할이야. 내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작전 당일 밤, 비가 내리는 인천항 제7부두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홀로 폐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옷 속에는 소형 통신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숨겨져 있었다. 창고 내부는 낡은 컨테이너와 화물들로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백승철이 고용한 용병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창고 중앙 희미한 조명 아래 백승철이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윤아가 결박된 채 앉아 있었다. 왓군 강지훈, 유물은 가져왔겠지. 백승철이 조롱하듯 물었다. 강지훈은 프로메테스 데이터가 든 드라이브를 들어보였다. 윤아 씨부터 풀어줘. 그러면 넘겨주지. 하하하하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기선 내가 왕이야. 백승철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강지훈을 향해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열등감과 질투를 모두 쏟아냈다. 그가 시간을 끄는 동안 용병들이 조용히 강지훈의 퇴로를 차단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창고 밖 작전 차량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백승철의 광기가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한결의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둘이가 키보드를 누르자 창고 일대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동시에 강력한 EMP가 터져나와 용병들의 통신 장비를 모두 무력화시켰다.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용병들이 동요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던 강지훈의 정예 경호팀이 한결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창고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백승철은 당황하여 서윤아를 끌고 다른 출구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리 위 환기구 덮개가 소리 없이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내리였다. 내리는 백승철을 공격하는 대신 그의 탈출 경로 위에 있던 거대한 크레인 제어반으로 달려가 버튼을 눌렀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쇠사슬 뭉치가 떨어져 내리며 백승철의 앞을 가로막았다. 퇴로가 막힌 백승철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강지훈이 나타났다. 이제 그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끝내자 백승철.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두 남자의 마지막 싸움은 총이나 칼이 아닌 맨주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절망과 광기에 휩싸인 백승철은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강지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지훈의 마지막 일격에 백승철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창고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훈은 쓰러진 백승철을 뒤로하고 서윤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지훈 씨, 서윤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다.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강지훈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니, 내가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때 작전 차량에서 내린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내 아이는 멀리서 마침내 다시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듯.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부두의 축축한 공기는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들의 경광등 불빛으로 붉고 푸르게 물들었다. 폐창고 안에 처절했던 사투는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기묘한 정적과 함께 마침내 다시 만난 한 가족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는 서윤아를 조용히 다독이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백승철과 그의 용병들은 출동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신속하게 제압되어 연행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법무팀을 통해 모든 상황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와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서윤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나 긴급 작전본부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다. 아이들은 며칠 만에 제대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윤아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만지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아이들은 아주 오랜만에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강지훈은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서윤아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그의 텅 비어있던 집에 온기를 채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이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앞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지훈과 서윤아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두 사람의 눈에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그들 사이에는 9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오해가 가로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의 원망이나 질책은 없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윤아였다. 말해야 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당신의 완벽한 세계에 저와 아이들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위험성을 알게 된 후로는 당신을 그 위험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당신만은 안전한 곳에 있기를 바랐어요. 강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아니, 당신 탓이 아니오. 내가 어리석었지. 나는 성공이라는 목표에 눈이 멀어 내 집안 주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어. 당신의 열정과 꿈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내 기준과 잣대로 당신을 판단했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거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놓쳤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9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어.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시간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약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였다. 서윤아는 그의 고백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은 와주었어요. 결국 아이들을 지켜주었고 나를 구해주었어요. 아이들에게 말했던 그대로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들의 대화는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새벽이 올 무렵 그들은 마침내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며칠 후 세상은 넥서스 그룹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백승철의 모든 범죄 행각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는 기업 자금 횡령 불법 연구소, 운영 납치 및 살인 미수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가 구축했던 어둠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협력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세상은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세상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강지훈의 다음 행보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의 내 아이와 서윤아 박사의 존재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앞으로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서윤아 박사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넥서스 그룹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자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서윤아 박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추대하여 프로메테스 기술을 오직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결정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6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던 그의 집 거실에는 이제 아이들의 기발한 발명품들과 세나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둘이는 프로메테스 재단의 최연소 연구소장이 되어 어머니의 연구를 이어나갔고
한결은 아버지를 도와 재단의 운영 전략을 짜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세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를 꿈꾸며 공부를 시작했고, 내리는 더 이상 경계심 가득한 눈빛 대신 밝은 웃음을 되찾고 또래 아이들처럼 운동을 즐기는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갔다. 서윤아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강지훈 역시 많이 변했다. 그는 여전히 넥서스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다. 그의 차가웠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세상을 향하지 않았다. 어느 맑은 날 저녁 6명의 가족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석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옆에서 웃고 있는 서윤아와 그 앞에서 제잘거리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순간이었다. 아빠 모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문득 막내 내리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란다. 그의 대답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속으로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최고로 부유했지만 가장 고독했던 CEO는 하룻밤 사이에 생긴 4명의 아이들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마침내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이했다.